오늘 졌다고 주저앉으면 내일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영상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존에 방송하던 대로 5060 세대를 위한 노후 준비를 메인으로 하면서 30, 4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영상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갈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동기부여 영상도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은 어려움을 이기는 마지막 힘입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려면 갓 태어난 새끼라도 빨리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지 못한 새끼는 버려지고 만다. 미국의 조지 캐시 감독이 연출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나오는 말입니다. 땅 위를 걷는 동물의 대부분은 태어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죠.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서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세상엔 절대 강자에 해당하는 포식자들이 즐비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면 실력이 있거나 처세를 잘하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필요하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포식동물의 눈은 정면에 있지만 사슴이나 누 같은 초식동물은 측면에 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포식동물은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눈이 있고 초식동물은 주변 환경을 잘 살필 수 있는 위치에 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포식동물도 시야에서 사냥감을 놓치면 굶어야 합니다. 반면에 초식동물은 포식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 되고 말죠. 초원의 왕 사자도 밀림의 왕 호랑이도 결국은 먹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누도 마찬가지겠죠.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의 눈을 피해서 풀을 뜯지 못하면 결국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포식자들이 즐비한 초원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풀과 먹잇감이 있으니까요. 밀림이나 초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위험과 기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누가 드넓은 초원을 뛰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누를 사냥하는 중이고 누는 사자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추격과 도망이 펼쳐진 초원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저는 먹기 위해 사냥하는 사자와 살기 위해 도망치는 누 중에서 생존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고 강한 동물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다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밀림이나 초원보다 더 위험한 곳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먹기 위해 뛰어야 하는 사자와 도망쳐야 살 수 있는 누구 중에서 생존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고 강한 동물이 결국엔 승자가 되듯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도 생존과 도태, 성공과 실패를 부르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간절함이나 절박함에 기인한 힘을 끌어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실제로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과 상상 속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기억하시죠?
결국엔 버티면 이긴다는 말을 암시하지만 정말 버거운 것은 말 그대로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맷집이 강해도 끝까지 버티려면 포기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고 만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을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겠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군 사업장도 접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세상을 향해 야심차게 도전했던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는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로 나아가는 실정입니다. 그 누구도 한 치 앞 위험도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거죠. 극도의 긴장과 위험이 최고 수위에 달한 지금 우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인생은 위험과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잘된 선택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잘못된 선택은 그 다음이 없어지거나 망가지는 절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과 기회의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방송인으로 작가로 유명한 정진웅 씨가 순례자의 길로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경험하고 쓴 책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머물며 피한다고 그치지는 않는다. 차라리 쏟아지는 빗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종국의 맑은 하늘도 본다.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 시점이죠.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정면 돌파가 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전쟁도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도 생즉사 사직생의 각오를 비록하신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힘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적당히는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길로 가고 싶다면 적당히에 편승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적당히인가요? 간절함인가요?